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지난 시간에 속초문화재단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자, 이들은 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광주시립극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죠. 오늘도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마스크 한번 써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먼저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광주 시립 사진전시관 네. 폐관 문제 네. 계속 줄기차게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네.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셨는데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6월 27일에 사진전시 끝나자마자 예. 폐관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일단 그대로 시립사진전시관을 운영하겠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예. 그래서 일단 폐관은 일단락 지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덕분에 예. 뭐 우리 이제 카톨릭 평화방송 문화마실 등을 예. 비롯해서 우리 대표님 등이시군요. 뭐 아니요. 이제 전방위적으로 예.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제 시에서 지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예. 이런저런 이제 문제점들이 너무 시급하게 성급하게 아마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이것을 이제 좋은 방법, 그러니까 그 공간을 계속 누수 공사라든지 이런 예. 것을 진행을 하고 또는 이제 대안 공간이 찾아질 때까지 시립 그 미술관 내에 있는 사진 전시관을 그대로 이제 전시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요. 네, 존치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일단 당분간 안심은 하셨는데 그래도 네. 지속적으로 문화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또 언젠가 또 어떻게 또 시 행정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 또 네. 마실 한번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워낙 우리 김성균 부국장님이 콕콕 잘 집어서 또 문제를 저랑 이제 같이 짚어주고 또 이게 이제 확실하게 현안이기 때문에 또 지역 예술가들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예. 어렵게 만든 공간인 만큼 어려운 고민들이 함께 나누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당금의 문화마실도 그 조그만 틈새 중에 하나 정도.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이지. 네네. 우리 방송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그럼요. 갖는 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관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행정이 또 일이 처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된 만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정말 진정한 예술가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더 좋은 문화수도 광주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우리 대표님께서 문화 관련되는 그 분야에서 정말 구석구석 기자들도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이 객관적으로 짚어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이제 직접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좋은 소식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속초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짚었죠. 그렇죠. 공연을 뭐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를 하면서 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실무자조차 이건 뭐 해야 되는지조차 인식조차 없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 관행적으로 나중에 해도 된다 이왕에 이제 구두 계약됐으니 우리는 할 거다 그러니까 시작하자. 근데 광주시립극단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뭐 자기들의 이제 어떤 매뉴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술가들한테는 진정하게 공연에 대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속초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진행해놓고 99% 됐다가 엎어진 거잖아요. 취소를 해버렸는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상황이고 시립극단 문제가 지금 작년 8월부터 거의 1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여름 그 야외 상설 공연
전우치 위드 바리, 컴백 투 바리 이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디션을 하고 오디션을 뽑고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전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 행정의 이런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서 또 그 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자, 보니까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이 이제 제작하는 그 작품에 참여한 배우가 연습을 하면서 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사전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 여름 공연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사전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습 도중에 일주일 만에 배우가 부상을 입죠. 부상을 입게 발가락이 골절되니까 바로 병원 가서 수술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서야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부랴부랴 6월 22일 날 공연 연습이 들어가고 6월 29일 날 그 부상이 발생이 되고 그런데 계약서가 7월 14일, 15일 날 이게 이제 겨우 작성이 됩니다. 근데 그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과정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이 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4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우가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행정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배우들은 사실은 그 모든 행정을 집중을 해야 되죠. 작품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그 전에 과정들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로 이제 계속 충돌이 저희 뭐 방송국도 보도 제작국에서 방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무국도 있고 재무사업국도 있고 기술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 산하 예술단체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운영 행정실이 있고 뭐 무대실 있고 뭐 연출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총관리감독이 문화예술회관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숙하고. 자,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공정 계약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배우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쳤잖아요. 다쳤으면 이제 빨리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냐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위계질서잖아요. 이게 시립 예술단체에서 위계질서는 결국에는 연출하고 배우 연출이 사실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무대 감독과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괴롭힘들이 야 네가 몸이 뚱뚱하니까 다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을 뺐어야지. 네 몸 봐라. 그렇게 갖고 움직여지겠냐라는 식의 이제 그 여배우한테 굳이 사실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그 미흡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것을 어쩌면 반대로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시대에 어긋나고 또 특히 배우들이 그 시대를 표현하고 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공정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제 저희 극단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대표지만 어쩔 때는 기획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제가 그 밖에 나가서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하면 제가 원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는 운영 대표는 개인의 운영 대표는 제가 그 몫을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역할을 맡는 건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역할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배우들은 배우의 역할 그리고 조연출은 바로 연출을 서브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연출한테 음향 오퍼를 네가 봐야 된다. 미리 사전에 어떤 그 논의나 그 동의도 없이 일방적이었고 또 조한모한테는 무대에 어떤 효과적인 것을 네가 그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 불공정인 그 전혀 계약에도 없는 업무를 지시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 조연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보통 예술가들은 가난하고
예. 뭐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이제 예술가는 예술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도 노동자라고 인정을 한 만큼 지금까지 이제 10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 중에 작년 10월에 이제 광주 인권 옴부즈맨 인권 장애 등이 인정이 되면서 그럼 너희들 문화회관 측에서 시정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문화회관 측에서 사과문을 올린 거죠. 지금까지 했던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중징계를 처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사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처리된 게 아니라 경징계를 한 거예요. 그냥 공고만 하면서 그 이후에 정기 공연 두 작품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만 고스란히 빠지고 가해자들은 그 상황에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 행정은 그냥 두리뭉실 문화회관 측에서 알아서 했을 거고 사과문 올렸으니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예술 공무원이거든요. 이 뭐 상임 연출이라든지 무대 감독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가해자 측이라고 얘기하는 문화예술 직원들은 예술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쉽게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못 가죠. 어떤 이제 정말 시 행정에서 해직 처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개월째 이 문제가 온점을 맴돌고 있는데 광주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가장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광주 시립 사진전 시간이 사실은 좀 짧은 시간 내에 비상대책위가 한 달 만에 해결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 광주 시립극단의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벌써 이게 1년째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작가들도 스스로 굉장히 이 예술 장르계에서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극계는 더 사이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시행정이 이렇게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비상대책위에서 그 시에다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그다음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징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희 그 시의회에서도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그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4867번님께서 마을버스 720번에서 승객분들과 함께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당금 대표님 응원할게요. 활약을 기대합니다. 했습니다. 양복순 PD가 빨리 끝내달라고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였습니다. 네.